오늘따라 초롱초롱한 눈망울, 유난히 신나 보이는 발걸음, 새로운 차원의 활기, 스스럼 없는 몸놀림과 통통 튀는 발걸음을 보세요. 이번 식사로 오늘이 완벽해질 거예요. 내 인생의 동반자에게 최고의 영양소를 선사해주세요.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비결은 과학입니다. 로얄 캐닌은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제조 과정을 통해 전 세계 16개 사료 공장에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료 생산의 시작은 좋은 원료 선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로얄 캐닌의 모든 공장은 프랑스 본사에서 동일하고 엄격한 기준을 거쳐 선정한 600여 개의 원료 공급처를 이용하고 있으며 로얄 캐닌이 사용하는 모든 원료는 철저한 추적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얄 캐닌은 각 나라 검역 당국의 규제를 통과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공급된 원료는 공장에 들어온 뒤 엄격한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원료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냄새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검사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지점과 깊이에서 채취한 시료는 심층 분석을 위해 자동 제어 실험실로 보내지고 이곳에서 근적외선 및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이 시행됩니다. 로얄 캐닌 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는 이러한 분석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통과한 뒤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심한 원료 선별 후 건식 사료 제조 공정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원료 계량입니다. 로얄 캐닌의 맞춤 영양 사료는 각기 다른 포뮬라를 위해 엄선된 원료로 정밀하게 영양 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원료의 정확한 계량은 공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첫 단계이며 그 다음 분쇄 공정은 사료의 기호성과 소화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곱게 분쇄된 원료는 잘 섞인 후 고온 고압 상태에서 익스트루전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플레이트에 따라 사료 알갱이의 최종 모양이 결정됩니다. 이후 사료 알갱이에 가금류의 내장에서 추출한 동물성 단백질 원료를 코팅하여 기호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보충합니다. 코팅 과정 이후에는 사료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건조와 냉각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응결 현상과 곰팡이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실온과 동일한 정도까지 냉각시킨 사료 알갱이는 철저하고 꼼꼼한 여러 번의 품질 검사를 거쳐 포장된 뒤 최종 출하하게 됩니다. 한편 로얄 캐닌 습식 사료 공장에서도 건식 공정과 마찬가지로 원료의 공장 입고 전 동일한 검사 과정을 거칩니다. 입고된 원료들은 반려동물의 소화성을 높이기 위해 혼합 및 조리됩니다. 이렇게 조리된 원료들은 각기 다른 식성의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습식 사료로 탄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육즙이 풍부한 덩어리는 진한 고기 맛을 선사하고, 무스나 그레이비는 부드러운 질감을 통해 반려동물의 소화성을 높입니다. 이후 습식 사료는 특별히 고안된 파우치와 트레이에 포장된 뒤 영양 성분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멸균 과정을 거쳐 출하합니다. 로얄 캐닌은 반려묘와 반려견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반려동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최고 품질의 맞춤 영양 사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더 나은 세상, 로얄 캐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외과 5차 세미나입니다. 기존에 간과 담독액을 묶어서 했었는데, 오늘은 담독의 수술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담독에 좀 깊게 한번 이렇게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담독에 있어서 해부학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관외성 담독에 했을 때 이제 담독에는 담낭과 그다음에 시스틱 덕트인 담낭관, 그다음에 헤파틱 덕트, 그다음에 바일 덕트, 그다음에 십이지장의 어떤 유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담즙은 이제 간의 어떤 담소관에서 만들어져서 소엽 사이관을 지나 엽관, 그 다음에 그 간관 헤파틱 덕트와 커먼 바일 덕트를 통해서 관략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담즙이 배출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은 이제 간의 어떤 우측에 있는 내측엽과 내모엽 사이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낭관을 통하여 담즙을 이렇게 배설하는데, 그 관을 통해서, 담관을 통해서 배설하는데, 그 총담관과 들어가기 전에 간관에, 그러니까 담낭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시스덕트와 커먼 바일 덕트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보통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한 중간 정도 크긴 개에서 담낭이 보통 15mm 정도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담관의 어떤, 총담관의 어떤 그 길이는 한 5cm 되고, 내경은 2.5mm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작은 내경이 2.5mm라는 게 결국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스핑터 오브 메이저 듀오데널 파필라, 이 부분들, 개구되는 부분, 그러니까, 커먼 바일 덕트에서 듀오데널 이렇게 12장으로 개구된 부분을 보면, 스핑터 오브 메이저 듀오데널 파필라하고, 오픽 오브 바일 덕트, 이 부분이 이제 개구가 되는 거고, 바로 옆에 우리가 이제 판크레아틱 덕트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췌장과 간 담도의 어떤 문제는 상당히 연접돼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까 했지만 이렇게 담낭이 있고 헤파틱 덕트가 있고 시스틱 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커먼 바일 덕트가 있다. 그 다음에 메이저 듀오데널 파필로마, 파필라에서 여기 개구부가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담독의 질환은 뭐라고 할까요? 간 외의 어떤 담독의 어떤 폐색이나 종양이나 감염, 외상, 이런 것적인 측면들이 있고, 우리가 관 외의 폐색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췌장염이나 췌장의 어떤 종양 때문에 입구가 막히면서, 개구부가 막히면서 어떤 문제가 오는 경우, 십이지장의 어떤 종양도 마찬가지의 개념이고, 또는 간 혹은 담도의 어떤 종양이 있어서,
또 이렇게 폐색, 그 관 외에 어떤 폐색이 생길 수 있고, 췌장의 농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폐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 내 폐색은 이제 그 담석들, 그 다음에 총담관의 어떤 또 그 담석들, 그 다음에 우리가 뮤코시라고 하죠. 점액낭종, 그런 어떤 농축 담즙 같은 것들에 의해서 간 내에 어떤 폐색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뭐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소화기 증상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구토나 설사 등 그런 것들이 주고, 그 다음에 황달들, 그 다음에 체중의 저하나 우측 앞쪽에 복강 내 어떤 종괴 느낌들, 그 다음에 뭐 췌장염, 종양염, 2차적인 담관 질환들, 또 뭐 회색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헤파틱 빌리러리 헤파토 빌리러리 이렇게 디지즈를 놓고 본다 하면 급성 간염이냐, 그 다음에 만성 간염, 지방간들, 특히 고양이에서, 그 다음에 담관 간염, 그 다음에 담낭염, 그 다음에 그 담즙이 이렇게 분비가 중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헤파토빌리어리 디지즈에 들어가는 거고, 바일 트랙의 어떤 폐쇄적인 측면을 이제 우리가 그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덕트 옵스트럭션에서 EHBO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어떤 빈혈들, 헤몰라이틱 그 아네미아, 이런 거적인 측면들이 또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검사는 우리가 스크린 테스트, 뭐 기본적인 어떤 혈액검사나 요나 또는 어떤 분변 또는 복부에 대한 초음파 방사선 이런 것들인 거고, 그 다음에 바이렉시드에 대한 어떤 실험 내에서의 농도들, 암모니아에 대한 농도들, 그 다음에 그 음고기의 문제들, 또 그 어떤 그 플루이드가 있거나 그랬을 때 이제 복막염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그 복수라고 하죠. 이 복수에 대한 어떤 체크들, 뭐 CT 스캔 또는 어떤 세포학적인 FN이나 사이톨로지를 위해서 어떤 바이옵시나 히스토패토솔로지라고 하죠. 이런 것적인 측면을 통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엑스레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담석일 때는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잘 나타나죠. 담석일 때는. 그리고 그것이 위치가 엑스레이 레터럴 사진상에서, 물론 레터럴 사진상에서 놓고 본다면 담낭이냐 또는 어떤 바이렉트의 어떤 스톤이냐 이런 것들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예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초음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담낭 내에 어떤 그 뮤코시과 같이 어떤 그 변화들, 그 다음에 염증에 대한 의심들, 뭐 슬러지들, 그 다음에 바일덕트, 어떤 특히 커먼 바일덕트에 대한 어떤 확장 여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폐색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담즙이 누출이 된다, 또는 어떤 파열이 됐다, 담낭이. 그래서 누출이 된다, 이랬을 때는 결국은 복막염이나 폐혈성 어떤 복막염과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지시가 되죠. 그 다음에 그 UDCA, 그러니까 그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약들이나 뭐 이런 것적인 측면으로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UDCA 어떤 담즙 분비 촉진제들은 어떤 폐색, 그러니까 간회성 담도 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병은 그렇죠. 이제 조기에 어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성공률도 높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혈액 수치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온다 그랬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수술적인 어떤 교정,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도에 있어서 어떤 적용 수술법은 우리가 이제 담낭을 절개하는 거죠. 담낭을 절개한다는 건 담낭을 절개해서 뭔가의 수술을 하고 담낭을 다시 봉합해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시스토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담낭을 절제, 그러니까 담낭을 띄어내는 거죠. 콜레스텍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담관을 절개해서 뭔가를 꺼내거나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담관을 봉합해서 원래대로 수복시키는 것들. 그런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아까도 이제 내경이 2.5mm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담도의 어떤 내경 자체가 상당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협착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 폐색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방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스텐트를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콜레도철 스텐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뒤에 케이스가 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인 거고, 그 다음에 담관과 그 듀오데늄에 새롭게 담관의 담도를 이렇게 계구부를 이동시켜서 계구부를 만들어주는 개념. 그래서 그것은 콜레도코 듀오데노스토미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담낭을 이제 담도나 이런 데에 어떤 문제가 와서 여기가 문제가 와서 뭔가가 안 됐을 때 요 담낭 끝을 12지장에 연결해 주냐. 그랬을 때 그것은 콜레데시스토 듀오데노스톰이라고 하고, 이것을 공장 쪽에다가 연결시켜준다. 그러면 그것이 콜레시스토 제주노스톰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담독에서 수술적인 방법들은 이렇게 크게 한 6가지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낭을 절제하는 것들, 담낭을 절개하는 건 절개하고 어떤 뭐 오제로 정도 뭐 맥손 단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방광 그 절개 수술 하듯이 그렇게 수목한 다음에 누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대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패치시켜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수술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담낭을 절개하는 것 자체는 뭐라고 할까요? 좀 불안하죠.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셈은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담낭에 웬만한 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살려야 될 이유가 없다 했을 때는 보통은 담낭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담낭을 절제하거나 또는 담낭을, 소장에 문합하거나 뭐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담낭을 절제하는 것부터 좀 본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초음파검사에서의 담낭의 확대와 그 담즙의 찌꺼기, 뭐 개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뮤코실 이런 것들을 있을 때 변성이 인정될 때 이제 담낭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담도가 어떤 총담관 특히 그 부분에서 어떤 수복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는 담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소장에 문합하는 것들을 또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고려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담관 복구가 불가능할 때 이 담낭과 소장을 문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담낭을 절제하는 건 담관에 특히 총담관 그쪽에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폐색 소견이 없다 했을 때는 담낭을 절제를 하죠. 그러면 담낭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적금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염증, 담낭의 문제가 오래 지속됐다 보면 주변의 유착이 좀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망이나 우리가 그 벤트럴로 처음 접근할 때 만나게 되는 겸상인대들의 어떤 유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유착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뭐랄까요? 컨트롤을 해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담낭 또는 담도, 이 부분을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절개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미드라인적 절개, 그러니까, 흉골 끝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정중으로 절개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이 상복부에 항상 늑골, 이 13 늑골이 방해를 하고, 또 하나 애들은 이 체스트가 깊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생각까지 노출이 잘 안 되죠. 충분한 수려 확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단순한 것들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미드라인 절제를 통해서 수술을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봐서 이거 수레가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미드라인에다가 파라코스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측이니까 이 V로 누워 있는 거니까 절개를 해서 이 담낭 쪽과 요 담도 총담관 쪽 이런 것들을 또 어프로치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왼쪽 간이나 어떤 문제가 어떤 일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절개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복부에 대해서의 어떤 많은 어떤 노출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메르세데스 그 벤츠 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메르세데스라고 하고 일본 뭐 그 교수님이 뭐 처음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지는 뭐냐면 이 파라코스탈이 아니라 양쪽으로 다 절개를 하고 그 흉골 쪽으로 더 절개를 해서 약간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벤츠 모양으로 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 내가 우측 상복 부분인데 조금 많이 필요하다, 절개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왼쪽은 조금만 가고 오른쪽을 충분히 열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어다 스터노토미 경우에 따라서 이 간의 상부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고 수레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아예 스터널, 그러니까 흉골을 정중 절개를 해서 일부 그러니까 원위 쪽 스터널을 정중 절개해서 수레를 확보하는 경우, 횡격막까지 손대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아주 큰 수술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코우덜 스터노토미까지 이렇게 고려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트 U, 그러니까 역U자 좀 많이 필요한데 여기 스터널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싶었을 때는 역U자로 그 어프로치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 쪽, 그 다음에 담도 쪽, 또 경우에 따라서 저기 부신, 그러니까 아드레날 우측 부신 쪽, 뭐 이런 어떤 작업 어프로치 이런 거적인 측면, 또는 위에 어떤 뭐 소마이나 이런 데 어떤 종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수량 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적절한 절개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원칙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고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법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가능하면 어떤 원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냐 없느냐까지 고려하고 조금은 과하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우리 뭐 이렇게 조금만 째고 수술하는 게 뭔가 자랑이거나 그것이 곧 어떤 뭐 훌륭한 수술인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진통은 진통대로 따로 해야 되는 거고 거듭 강조하는데, 내 눈으로 보면서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냐 없느냐, 여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응을 못하게 뭐라고 할까,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다가 막상 어떤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런 고려를 해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CT 같은 어떤 영상적인 측면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수술적인 계획을 잡을 때 훨씬 더 수술 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수술에 있어서의 접근적인 측면에서는 간과 유착이 어떤 적은 경우 담당에 대한 어떤 분리법, 뭐 직겸자를 이용하든 뭐 면복을 이용하든 뭐 하든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간과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어떤 적절한 어떤, 왜냐하면 결국은 간의 유착이 적으면 출혈이 그만큼 좀 적고, 간의 유착이 심하거나 간의 염증이 뭐 이렇게 심한 상태다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주변에 혈관의 어떤 유입이나 어떤 유착에 의한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출혈이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담낭에 있어서의 어떤 수술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담낭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띄어내면 되죠.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절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대신 담도가 막혔냐 안 막혔냐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도 특히 이 커먼 바일 덕트 이쪽 부분 뭐 헤파틱 덕트도 그렇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냐가 중요한데 그게 이미 영상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죠. 이게 야는 어떤 막혔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막혀 있는 것이 담석에 의해서 막힌 건지 아니면 점액낭종이 심해지면서 막힌 건지 또는 주변의 종양인지. 그런데 이제 그 간 내적인 측면에서 담석이나 또는 어떤 뮤코실에 의해서 조금 부분적인 어떤 폐색이 있다고 싶었을 때는 결국은 이제 플러싱을 통해서 막혔냐 안 막혔냐를 확인하고 플러스 약간의 그 담도에 대한 어떤 그 씻어주는 효과 이런 맥락적인 측면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담낭을 살짝 열어서 플러싱을 통해서 이 개통 유무를 좀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담낭 동맥이 담관과 뭐라고 할까요? 나란히 주행하니까 그 혈관은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안 되면 12장 열어. 그래서 12장에서 그 담도의 계구부를 찾아. 그래서 역으로 플러싱을 해.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죠. 하나는 여기를 열어서 이 부분을 찾아서 역행으로 갈 때 첫째 이제 감염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죠. 올라가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내가 찾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것을 찾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역행으로 해서 플러싱을 하거나 어떤 뭔가를 막힌 걸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돌아가고 싶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싶진 않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이제 담낭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담낭을 열어서 여기에서 플러싱을 통해서 가능하면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런 관들이 이 총담관을 타고 쭉 내려가가지고 12장까지 뭔가 이렇게 내려가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 시스틱 덕터 이 정도에서만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막고 플래싱을 통해서 이 뭐라고요 압이 얼마나 걸리냐에 갖고 이게 뭐라고 할까요 커먼 바일 덕트가 막혔다 안 막혔다 뭐 이런 폐색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담낭을 절개해서 복원한다고 했을 때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적다. 3제로, 4제로는 조금 큰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혹시, 한 달로 가면 맥시멈 한 5제로 정도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면 한 2mm 미내, 이것과 이것의 간격이 2mm 이내.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를 채워서 좀 눌러서 이렇게 새는지 안 새는지 보고 대망 배치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담낭에 대한 어떤 세척 부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담낭을 세척하는 것보다는 담도를 세척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죠. 담낭은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 담도가 막혔냐 안 막혔냐 특히 뭐 어떤 담석 같은 것들 뮤코시 같은 것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막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씻어서 12장으로 밀어내는 부분 어떤 의미와 플러스 담도를 좀 세정해주는 의미 이런 개념 때문에 담낭의 세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도의 세척이 주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담낭과 이 소장, 그 12장이 됐던 공장이 됐던 문합적인 측면,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대략적으로 한 2.5cm 정도의 길이를 가져가라고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창상 수축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중봉합 하는 거 있죠. 예, 안에서 또 봉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 쪽, 봉합을 해서 마무리하는 개념, 이런 것들인 거고, 대신 이제 이런 것적인 측면들은 최후의 수단이죠. 여기서 이제 소장에 있는 세균적인 측면들이 역행적으로 항상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서바이벌 타임이 한 2.5년인가 얼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최후에 어쩔 수 없이 수가 없을 때 이 담낭과 소장의 문합이 가는 거지 그것이 어떤 루틴하게
어떤 뭐 이렇게 뭐라고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술적인 관리에서 뭐 3일까지는 완전 절식을 하는데 저는 한 하루 정도 지나서 한 이틀째는 좀 먹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감염이고 또 예후 또는 그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 뭐가 됐든 복막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술할 때도 항상 충분한 어떤 꺼즈로 이렇게 둘러싸서 좀 복막염이나 이렇게 니키지 그쪽으로 수술 중에 새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고 가능하면 내가 오염되지 않고 그러고 뭔가 오염되고 좀 안 좋다 그러면 항상 수술 글러브를 이렇게 계속 갈아 끼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 너무 지저분했다 또는 좀 상태가 안 좋다 복막염이 어떤 있다 그랬을 때는 배혈관에 대한 장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그렇다 싶으면 바로 배혈관 장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뭐 생각보다 치사율이 높게 수치가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수치가 높은 건 아니고 뭐 담낭이 담도 쪽에 어디선가 파열돼 가지고 뭐 심한 복막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고 하면 보통은 그래도 담도 쪽에서 뭐 다른 어떤 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만성화 또는 어떤 지방화 이런 거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술적 예후가 우리가 이제 콜레시스토미 그 다음에 콜레도코토미 그래서 콜레도코토미 그래서 담낭에 대한 절개나 담낭에 대한 어떤 절제 이런 부분인데 한번 케이스를 좀 볼게요. 4.6kg였고 10년 2개월 정도 됐고 말티즈였고 중성한 수컷이었는데 간이 안 좋아 보여서 이제 초음파 검사가 의뢰됐습니다. 지역병원에서. 그 다음에 담낭과 관계 유무는 모르지만 어떤 아파하는 상황이 있었고 담낭의 문제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CT 찍고 이제 수술적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총담관에 어떤 이런 거적인 측면들이 많이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인터 헤파틱 덕트에도 담석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간에서 시스틱 덕트를 오기 전 인터 헤파틱 덕트 이 부분은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커먼 바일 덕트는 그래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좀 많은데 여튼 간에 그래서 헤파틱 덕트에 다량의 담석이 있고 십이장 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또 담석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이 정중분리를 했죠. 정중으로 접근을 했고 보시면은 지금 담낭을 분리를 했고 분리를 했을 때 보면 요 검게 있는 부분들이 다 지금 담석 같은 것들이 막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담낭에서 이렇게 플러싱을 진행해도 이렇게 잘 제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환자에서는 이제 하나 또 담도 쪽에 뭔가 폐색이 돼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중형견에서 내경이 2.5mm라고 하지만 많게는 7mm, 8mm, 9mm 커먼 바일 덕트 어떤 기준에서 또 4, 5mm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막혔기 때문에 계속 분비가 되니까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의 경우는 헤파틱 덕트도 절개해서 담석을 좀 꺼낼 수 있으면 최대한 꺼내고 그 다음에 거기를 봉합해서 폐쇄시키고 마찬가지로 커먼 바일 덕트 쪽도 또 절개 후에서 담석을 꺼낼 수 있으면 꺼내고 그 다음에 거기를 봉합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담낭을 절개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간에 대한 샘플링까지 진행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담석이 지금 제거가 되고 있죠.
담낭도 그렇지만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담석이 제거가 되고 지금 봉합해 있는 모습들 여기 봉합해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자신 있게 무균적인 뭐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봉합되어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랬을 때 이제 충분히 세정을 하고 복강에 대한 세정을 하고 끝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헤파틱 덕트나 코먼 바일 덕트에 있는 그 담석이죠. 담석들인데 수술 후에 보면 사라졌죠.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괜찮게 예후가 됐던 환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동영상을 좀 볼 건데 이것은 다른 케이스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유착이 좀 심한 상태에서 담낭 절제 및 총담관 절개를 통해서 개통수 확인하는 것들에 대한 영상인데 이 환자는 그 앞에서 절개했지만 이제 옆으로 이렇게 절개를 좀 했고 절개를 하고 왼쪽은 조금 오른쪽은 이제 많이 절개를 하고 하다가 수레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한계가 있고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흉골 앞에까지 이렇게 벤치 모양으로 그렇게 절개해서 했던 환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동영상을 잠깐만요. 그러면 동영상인데 안 바뀌네. 네, 잠깐만요.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로 해놨더니 안 바뀌어요. 좋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접근해서 가는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겸상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절제를 해서 좀 제거한 상태죠.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야가 담낭이죠. 그랬을 때 대망이 조금 일부 유착이 되어 있고, 여기가 아마 지금 간의 어떤 네모엽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부분이. 네모엽으로 보이고, 레이저 포인트로 해야 되는 거. 그러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수레가 조금 적으니까, 수레가 적어서 지금 다시 잠깐만요. 적어서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흉골 밑으로 조금 더 절제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겸상인데 붙어 있는 거 좀 될 것 같아서 지금 절제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확인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노출이 되고 나서,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대망이 유착되어 있는 거 먼저 조금 분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유착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출혈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계속 혈관, 유착되면서 혈관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 아마 시스틱 덕트 그쪽에서도 담낭으로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도 지금 유착이 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구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지혈하면서 분리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담낭을 열었죠. 그러면서 석션으로 지금 담낭 살짝 지금 인시전 했죠. 그 다음에 연 상태에서 석션을 좀 이렇게 흡입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연 상태에서 카테터를 좀 넣어서 좀 세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결찰을 하고 결찰을 뭐래요? 시스닥틴인데 결찰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걸로서 이 커먼 바일 덕트 쪽에 어떤 개통성이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약간 아까 이 부분을 좀 절개를 해서 커먼 바일 덕트 쪽을 절개를 해서 튜브 카테타를 넣고 다시 개통성을 좀 확인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통성이 확인이 됐다.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지금 봉합을 해서, 지금 담도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봉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술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그리고 담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복강에 대한 어떤 세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복강에 대한 세정을 좀 충분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왼쪽은 조금 가고, 오른쪽은 많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수라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흉골이 있는 데까지 절제를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순차적으로, 봉합해서 폐쇄를 시키고, 수술이 끝났을 때 대략적인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죠. 수술 끝났을 때 봉합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담낭이 유착이 많이 됐을 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출혈이 조금 더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담낭을 열어가지고 카테타를 넣고 거기를 막은 상태에서 플러싱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 개통성이 확인이 되죠. 플러싱에 걸리는 압을 통해서.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일부 절개를 하고 바일 덕트 있는 쪽을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개통성을 확인한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확인뿐만 아니라 또는 플러싱 충분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담도를 봉합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거의 담독의 수술에서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담독의 수술에서 마지막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담낭을 이 공장과 분합해 주는 거죠. 왜? 수복이 안 된다. 더 이상 하고 심각한 문제가 예상이 된다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간염과 황달로 의뢰가 됐는데 쉬추고 한 4년 5개월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딱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혈액 검사상에서 놓고 보면 간 수치들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토탈 빌루름도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림파제도 한 229 정도로 해서 췌장과 관계된 것도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고. 자, 그러고 뭐라고 할까요? 초음파를 봤을 때 담낭은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죠. 담낭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커먼 바일 덕트가 상당히 확장되어 있는 거죠. 커먼 바일 덕트가 이렇게 초음파에서 보일 정도로 많이 확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폐색이죠. 폐색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담석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그러면은 담석에 의한 폐색은 아니죠. 두 번째적인 측면으로는 또는 나는 담낭을 봤을 때 점액낭도 무코실도 아니죠. 그러면 간 내성 관 내에서의 폐색 중에 폐색이냐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왜? 담석이 안 보이고 있고
윗꼬실이 안 보이고 있고. 그러면 그 관 내에 어떤 이유 때문에 폐쇄될 것은 없죠. 그런데 상당히 지금 막혀서 폐쇄가 됐단 말이죠. 그 혈액 수치도 많은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제 그 CT를 찍었는데 그 결론적으로 담낭이 이렇게 쭉 가고 있죠. 지금 담낭 쭉 가고 있는데 폐색은 되어 있지만 이게 담낭 내의 어떤 문제, 담도 내의 문제, 이것 때문에 폐색된 건 아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뭐 때문에 폐색됐는데 결국은 야는 그 췌장의 어떤 문제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계구부, 담도의 계구부가 영향을 받아 폐색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간 색깔 별로 안 좋죠? 결계했을 때 봤을 때. 그 다음에 간 색깔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위로 보이고, 지금 이제 담낭적인 측면은 그래도 깨끗이 살아있죠. 나쁘지 않아요. 간대도 담낭대도 확인을 했죠. 뭘로? 초음파로. 근데 지금 보시면 야가 뭡니까? 췌장이죠. 췌장이 문제가 있는 거죠. 췌장의 문제 때문에 담도의 계구부가 문제가 온 상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마 커먼 바일 덕트가 안 보이겠구나. 커먼 바일 덕트가 이 정도적인 측면에 있을 건데 지금 엄청 확장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담낭을 우선은 네모약과 우측 대측에 비해서 이제 분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합을 하기 위해서 담낭의 액을 뭐라고 할까요? 천장에서 뺐죠. 근데 색깔을 보면 그렇게 나빠요? 아니,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담낭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일부를 이렇게 절제를 한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공장에 12장과 공장이 만나는 부분은 그쪽 조금 지나서 그 부분에 지금 절제를 하고, 그래서 지금 공장 절제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분합을 위해서 절제, 일부 절개하고 일부 시로사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형 절제를 통해서 이제 그게 됐다. 어느 정도 크게 맞았다. 그러면은 지금 담낭과 공장에 대해서 분합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지금 가까운 쪽 층까지 봉합이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야가 지금 담낭일 거고, 12장이 아마 이쪽 부분에 있을 거고, 12장이 올라오면서 담낭이 끝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합을 시켜준 케이스인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세정을 하고 했을 때 이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췌장이나 이런 것들 병변적인 측면 때문에, 그 다음에 림프노드 이거 해서 이제 저주권 다 보내고, 결론적으로 이제 간 샘플링하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담낭에게 슬러지 심하지 않았고, 그러고 뭐라고 할까요? 플러싱 중에 심한 압박은 없었는데 췌장 조직이 계속 경화되고 있어가지고 상부 12장이 경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러고 췌장에 의한 담도가의 막힘 증상, 췌장이 너무 심하게 경화되어 플러싱만으로는 재발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스텐트를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도 그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담낭과 공장에 대한 문합 수술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샘플링이 진행해서 이제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쉬고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그 케이스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고요.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이제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담낭이 파열된 케이스인데, 좀 이제 그 환자 정보를 보면 13년 2개월 정도 됐고, 피메일이었고, 간 수치 상승하고 황달, 구토로 의뢰가 됐는데, 총담관이 확장이 되어 있고, 어디서부터? 12장 계고에서부터. 그 다음에 담낭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복강 전반적으로 복수가 확인되고 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자궁 내 액상 물질이 차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 그 다음에 좌측 부신이 커져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난소하고 자궁 스펙까지 OH까지 이제 같이 하는데 이유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난수 쪽에서 확인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담낭 적출인 거고, 그리고 담낭이 파열됐다는 게 확인이 됐고, 물론 이제 복수 검사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담낭이 파열됐으니까 어떻게 하고 그 복막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복강에 대한 드레인을 장착하고 이제 이렇게 복강 드레인까지 장착을 하고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암컷 조금 더 하고 정중으로 열어서 먼저 열었을 때 이 지금 확인됐던 복수가 이제 나오죠. 복수가 나오고 이것은 이제 샘플링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석션으로 빨면서 유착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분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착된 것들 이제 분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난소하고 자궁에 대한 어떤 적출을 좀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상부에서 딱 봤을 때 이제 뭔가 이렇게 간 영역이죠, 지금. 뭔가 이렇게 파열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담낭이 파열된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파열된 것이 지금 확인이 돼서 뭐합니까? 우선은 그 파열된 데서 여기 파열된 데서 담낭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총담관 커먼 바일 덕트에 넣어서 뭐를 하죠? 개통성을 확인하는 거죠. 개통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게 개통이 됐다 했을 때 이제 결찰을 하고 결찰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제거되어 있는 난소와 자궁, 그 다음에 파열된 담낭을 제거한 사진이죠. 제거한 사진이고, 그 다음에 간에 대한 샘플링.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지금 파열된 담낭에서 복강으로, 나온 담낭의 액들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뭡니까? 다 이제, 자궁 없앴고, 파열된 담낭 확인됐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개통성 확인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어나왔던 어떤 즉 액들을 가능하면 많은 세정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세정을 하죠. 그러고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가능하면 제거를 하고 장들을 가능하면 많이 꺼내서 다 이렇게 씻어주는 세정 작업을 엄청나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세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모습이죠, 지금. 세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복막염에 준해서, 잭슨 드레인을 장착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수술을 마무리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했을 때, 이 환자가 보면은 7월 6일부터 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토탈 빌리루빈이 한 8.18 정도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지죠. 쭉 떨어져서 0.98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간 효소 수치들도
높았던 게 쭉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양상이고, 그 다음에 그 CRP 염증 수치도 한 뭐 76 정도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정상적인 범주까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담낭이 파열됐을 때가 뭐라고 해요? 부담이 있죠. 담낭이 파열됐을 때 또 뭐라 할까요? 자궁이 또 파열됐을 때, 담낭 파열, 자궁 파열 이런 것적인 측면들은 이제 심한 복막염과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적인 측면들은 이제 원인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세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드레인을 장착한다. 그러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약물적인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최소적으로 한 세 정도 항생제적인 측면들이 컨비네이션 돼서 처치를 하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방광이 파열된 경우는 그래도 이제 요는 그렇게 물론 이제 방광염이 있거나 이런 예외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다고 했을 때, 방광이 파열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복막염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하지만, 뭐 자궁이나 장이나 담낭이나 이런 것들이 파열된 것들은 아무래도 그 감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뭐 간 파열, 비장 파열 뭐 이런 것적인 측면들은 이제 급성 어떤 출혈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뭐랄까, 기본적으로 뭐 어떤 진통과 어떤 그 지혈과 항생제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는 조금 혈압도 초반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혈압에 대한 어떤 컨트롤, 그 다음에 항산화제, 그 다음에 췌장에 대한 관리, 그리고 대략적으로 복강 드레인은 8일 뒤에 제거를 했고, 퇴원은 10일 정도 뒤에 퇴원을 했고, 역시나 이제 부신이 컸다고 했죠. 그 초음파상에서도. 그리고 뭐 그 자궁 쪽이든 뭐 간 쪽이든 담도 쪽이든 뭐 어떤 쿠싱이 진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약물에 대한 컨트롤을 쿠싱에 대한 치료를 이렇게 컨트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담낭이 파열이 됐을 때 아직은 뭐 아주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파열이 되고 그 담즙액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뭔가 담낭염이 담관대 쪽에 염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세균배양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세균배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네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는 그 세균배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담도염이나 담관염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감염이 되어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훨씬 더 예후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배양 검사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5번째 케이스를 좀 보겠습니다. 5번째 케이스는 저의 잘못이죠. 무엇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담낭을 적출하고 총담관에 부분적인 폐색이 있는 것들을, 관내에 폐색이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플러싱해서 개통하고 닫아주면 끝나는 수술이었는데, 뭐가 됐든 꼭 그럴 때가 있죠. 조작이 조금 과했나 뭐했나 모르겠지만 의인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담도가 찢어졌죠. 파열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수술 끝나고서 며칠 지나서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담도를 찾아서, 찢어진 담도를 찾아서 찾기 위해서 2차 수술까지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4년 9개월 정도 됐고 4.7kg 푸들. 근데 이제 그 고지혈증, 그 다음에 간 수치가 상승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담낭의 점액종으로 인한 담독의 문제 가능성으로 CT 촬영한 다음에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CT 상에서 담독의 폐쇄나 담석 소변은 없었죠. 그래서 수술하고 한 5일 정도 입원한 다음에 상태 보고 이제 퇴원을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이제 수술 들어갔죠. 간 색깔 이쁘죠? 간 색깔 아주 이뻐요. 그 다음에 담낭도 지금 분리했을 때 모습 보면은,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자, 그래서, 분리된 상태에서, 뭐라고 할까요? 담낭을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석션을 통해서 그 담즙액을 다 빨아내고, 그 다음에, 플러싱을 하고, 그 다음에 봉합하고, 어디를요? 시스덕티닌 쪽을 절개하고, 봉합이 아니라, 결찰하고, 그 다음에 잘라내서 수술은 끝나는 거죠. 그러고, 출혈과 관계되는 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혈제, 어떤 절폼 같은 거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간에 대한 바이옵시를 하고, 그 간에 대한 조직검사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봉합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았죠, 여기까지는. 해피하고. 근데 이제 보면, 이 쭉 보시면 수치가 이제 올라갔다가 올랐죠.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해서 이 ALT 수치가 해야 되는데 한 900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ALP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올라? 이상하죠. AST도 계속 올라가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토탈 빌리루빈이 막 1.75에서 4.61, 8.35 막 올라갑니다. 뭐가 잘못됐구나. 느끼죠? 그 다음에 뭐, GGT도 계속 올라가는 양상이고, 모든 이제 간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수치들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문제가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보니까 뭐예요? 복수가 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뭐라고 할까요? 있을 만한 복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채취를 해서 복수 검사를 해요. 복수 검사를 했더니, 뭐, WC는 이렇고 쭉 한데, 여기에서, 여기, 토탈 빌리루빈. 토탈 빌리루빈 복수상에서 23.33이 나옵니다. 어이씨, 이거, 어디서 담즙이 새는데? 그럼 이게 결찰했던 데서 새는 거야? 어디서 새는 거야? 이제 복잡해지죠. 근데 결찰해서 셀 일이 없는데, 어딘가, 뭐, 초음파를 들이대고 뭐하고 이제 계속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호자님한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이해를 시키고 가야죠. 안 그러고 그대로 두면 이제 사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수술을 갑니다. 다시 이제 수술했던 부분을 열고, 수술했던 부분을 열고, 색깔, 여기 막 이미 그 복수가 있었다고 했죠. 복수가 있으니까 막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황달이 있다 보니까 막 황달적인 측면의 어떤 그 복강의 어떤 장갑막이나 뭐 대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다 색깔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는데, 이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무슨 얘기냐. 수술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착이 심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정이 안 되죠.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럼 결찰했던 부분을 확인했더니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디서 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보면 이게 아마 26개의 이제 IV 카테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착을 하죠. 어디다가. 저쪽 시스트 덕트에서 커먼 바일 덕트로 내려오는 커먼 바일 덕트 쪽에다가, 26개 이제 IV 카테터를 장착하고,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셀라인을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봤더니, 헤파틱 덕트에서 시스틱 덕트로 가는 부분, 지금 시스틱 덕트는 담낭을 적출을 했기 때문에, 거긴 지금 결찰, 그러니까, 봉합사가 지금 매듭이 져 있는 상태인데, 요 헤파틱 덕트에서 시스틱 덕트로 갔다가 담낭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커먼 바일 덕트라고 하면, 이 부분 지금 결찰이 되어 있어 담낭은 없어지는 상황. 근데 여기서 지금 싸워보니까, 요 헤파틱 덕트에서 시스틱 덕트로 가는 쪽, 가까운 쪽, 거기가 찢어져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액이 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통,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제로 맥손이나 6제로 맥손을 갖고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봉합을 하고 계속 확인을 하고 새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충분히 세정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그쪽에 대망을 옮겨주고 그 다음에 뭐가 됐든 지금 복막염이죠. 담수산 복막염이 생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잭슨 드레인, 액티브 잭슨 드레인을 장착한 다음에 봉합해서 지금 닫았죠. 그래서 2차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 어떤 4.34 여기까지 올라갔던 게 다음날 1.5 토탈 빌리루빈이 1.94 1.24 그 다음에 4월 9일날은 0.89 쭉쭉 떨어지는 양상인 거고 이제 그 간과 관계되는 효소 수치들도 조금씩 떨어지는 양상인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담낭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고분다거나 분리하거나 결찰하는 과정에서도 고분다거나 또는 어떤 플러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고분다가면 담낭이 이 네모엽과 내층엽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분리를 시키죠. 조심해서 분리를 시키게 되면 이 담낭이 완전히 이제 그 간에서 분리가 되면 이렇게 당겼을 때 보면은 요 시스틱 덕트가 보여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후방 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겠죠. 후방 쪽으로 당겨지다 보니까 요 헤파틱 덕트에서 시스틱 덕트로 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보니 요 헤파틱 덕트와 시스틱 덕트의 이 부분이 찢어진 거죠. 뭐가 됐든 핑계댈 수 없죠. 뭐라고? 조작 과정에서, 수술의 조작 과정에서 뭐가 됐든 좀 과도한 힘이 갔다라는 거밖에 답이 없죠. 어시스트가 그랬던, 술자가 그랬던.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하실 때 좀, 이 담낭을 분리하는 과정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출혈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것들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분리가 되고 나서 뭔가 이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담낭이 이렇게 자유로워지니까 이 부분, 자유로워지면 이 어떤 헤파틱 덕트와 시스틱 덕트와 이렇게 커먼 바일 덕트 하면 이쪽 부분이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힘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조작할 때 거듭, 젠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 친구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은 좀 고민하게 되는 케이스죠. 똘이라는 애고 8.1kg 정도 나가요. 그 다음에 8년 정도 됐고 푸들이고 그 다음에 중소한대 수컷입니다. 이미 2021년도 10월 달에 수술을 했어요. 뭔 수술했냐? 전맥낭종이 심해져 가지고 총단관이 확장되고 어떤 그 부담관이 확장이 관찰됨으로 해서
담낭을 절제해서 빼냈습니다. 절제했습니다. 그 수술 1차적으로 했어요. 언제? 2020, 그러니까 2년 좀 안 되는 시점에. 근데 이 환자는 문제가 뭐냐면 당뇨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죠. 당뇨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였고, 이미 2021년도 10월 달에도 당뇨 관리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담낭 절제 수술 및 총당반 세정을 통해서 개통성을 확인한 것이 목적이었고, 그래서 2021년도 10월 달에 수술이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2021년 10월 달에 담낭 절제 수술인데, 보면 이제 담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담낭을 열었을 때 저명량이 심하죠, 지금. 아주 심하죠. 그래서, 다 꺼내고, 이게 꺼낸 겁니다, 지금. 꺼내고, 지금, 그 개통성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힌트를 넣고, 플러싱을 통해서 총단감 쪽에서 12지장 내려가는 곳에 어떤 개통성이 어떠냐. 그리고 또 저맥낭종이기 때문에 담도들도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씻어주는 역할 또는 개통성 확인 역할,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플러싱을 합니다. 플러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담낭을 시스덕터에서 결찰하고 그 다음에 담낭을 절제해서 꺼냈습니다. 정말 심하죠, 이게 저맥낭종이. 수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간에 영향을 받고, 그래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이 됐던 애다 보니까 그래도 간의 변화까지 심하지는 않죠. 그렇게 하고 출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합을 해서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며칠 입원하고 잘 퇴원을 하고 계속 당 관리 받으면서 잘 살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마 안 됐어요. 2023년도 8월 1일 날에 기존에 지속적으로 당 관리를 하고 있고 양호하게 관리가 됐는데, 1주 전부터 간헐적으로 구토가 있다. 그 다음에 8월 1일 날, 당일 날은 물만 마셔도 토하더라. 그래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내원을 해서 이제 내과팀에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했죠. 근데 방사선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마음의 눈을 열고 봅시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그 다음에 이쪽인가요? 여기 이 정도. 뭔 얘기냐?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이 담도에서 12지장으로 가는 곳에 돌 같은 게 있네. 그 다음에 이 안은, 이 환자는 지금 이제 신장 쪽에 미네랄 또는 어떤 결석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 뭐지? 혹시 설마? 그거 이제 본원에서 2021년 10월 달에 수술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기록은 알고 있고요. 설마 하면서 이제, 초음파를 봤을 때 담도가 총단관, 특히 커먼바일덕트가 엄청 확장되어 있어요. 얼마나? 8mm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막혔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막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초음파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12지장 개구부 있는 쪽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에코. 그러니까 담석 엑스레이 사진과 종합해 보면 담석이 박았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CT를 찍어봤습니다. CT를 찍었을 때 CT를 찍고 했을 때 이제 보면 한번 봐볼게요. 쭉 해서 보면 제가 손으로 찍어가지고 좀 그렇다. 근데 보시면 쭉 해서 보면 여기 뭔가 하얗게 있다가 지나가죠. 그러면 VD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쪽 쭉 보면, 그래서 보면은 쭉 가서 보면은
예, 보이죠? 다시, 지금 제가 이제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저는 표시했다고 하지만, 여기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겠네요. 지금 보시면 다시 쭉 해서 내려오다 보면, 쪽에서 여기가 지금 12지장으로 의심이 되죠? 여기, 하얗게. 담색이 막았네. 그 다음에 청단관이 엄청 확장되는데. 어이? 근데 문제죠, 이제. 뭐가 문제예요? 야, 담낭 없는데? 담낭 없죠? 왜? 수술해서 제거했으니까. 근데 담색이 막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됐든, 꺼내줘야죠. 또는 개통을 시켜주던가. 그래서 고민을 좀 했죠. 수술 옵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첫째, 아마 이제 좀 수술해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좀 느낄 건데, 이게 담석들은 약간은 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좀 주면 이렇게 잘 으깨져요. 그래서 으깨진다. 밖에서 만졌을 때 으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밖에서 으깨가지고 플러싱을 조금 해서 저쪽 커먼 닥트 한 중간적인 부분에서 카테터를 넣어서 플러싱으로 깨끗이 씻어주고 마무리하자.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차피 8mm 정도까지 확장돼 있으니 이 야가 12지장의 개구부 쪽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이라도 한 10mm라도 이렇게 밀어서 막혀있는 게 밀어서 올라와서 여기서 절개하면 협착이나 이런 문제가 좀 적지 않냐. 그러면 안 되면 두 번째 옵션은 그것을 이렇게 밀어서 올려서 유리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그 중간 부분, 커먼 바일 덕트 중간 부분에서 절개해서 꺼내주고 플러싱하고 꺼내주고 플러싱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담도를 봉합하자. 그러니까 담도 절개술이 되는 거겠죠. 담과 절개술. 그게 두 번째 옵션이고, 세 번째 옵션은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위치는 지금 12장 거기까지 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거기서 절제해서 꺼내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12장이 먼 쪽, 그러니까 담낭에 가까운 쪽, 거기서 절개해서 꺼내고 그 다음에 플러싱하고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협착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12지장으로 스텐트를 좀 장착을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그 세 가지 옵션을 갖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옆으로 특히 오른쪽을 더 하고, 왜냐면 담도 쪽과 12장 하는데 그냥 일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 가지 변수로 봤을 때 그냥 이 수레 확보가 더 유리한 이 수술법을 옆으로 지금 절개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열었을 때 여기 오른쪽이죠. 열었을 때 지금 모습인 거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절개가 돼서 봤을 때 모습이죠. 간이 보이고 있고, 예전에 수술했기 때문에 담낭은 안 보이고, 이게 12장이 담낭은 안 보이고, 잠깐만요.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12지장이죠. 12지장하고 위 여기가 위고 12장이 이제 만져져요.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정말 바로 그 앞부분 가까운 쪽에서 그것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되어서 그게 있어서 결석이 담석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패킹을 하고 먼저 제가 선택한 것은 이 조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면 요 담도 확장되는 담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12장을 따라서 이 혈관들이 이제 이쪽은 이제 그 혈관들이 췌장도 지금 췌장이 있다고 하면 췌장에서 진짜 한 1, 2mm밖에
그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혈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분에서 으깨 보려고 했는데 안 돼. 두 번째 옵션인 그러면 두 번째 옵션 좀 밀어 올려 볼까? 밀어 올려 보려고 해도 이미 그 가운데 딱 앞뒤로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돼. 그 밖에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위치에 맞게 이제 12장부터 스테이 수철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 수철을 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 12장 있는 부분부터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에서도 이제 좋은 어떤 전기 소락기가 있으면 그걸로서 절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일 때, 비정상적인 장일 때는 조금 위험하고요. 그래서 출혈이나 이것 때문에 잠깐 지금 전기 소락기를 이용해서 12장을 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시저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그래서 위아래로 조금 지금 시저를 열고 있습니다. 12장을 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조금 열려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스테이 슈처를 지금 더 했습니다. 여기 스테이 슈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이게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냐, 이 맥락 때문에 조금 그건 있지만, 어느 정도, 더해서 처음에는 지금 이제 안에만 보이게,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걸 하고, 네, 다 그림이네요. 그래서 조금 더 절개를 하고 키우고 그 다음에 스테이 슈처한 상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데가 이게 유두예요. 유두. 무슨 얘기예요? 총담관에서 담즙이 분비돼서 나오는 구멍이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절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유리하죠. 여기가 지금 유두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 작동시키려다가 보면은 화살표로 가야 되고 또 이게 이 과정에서 짚으려고 하면 레이저 포인트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마우스 클릭하기가 바쁘네요. 얘가 유두입니다. 유두가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유두가 보인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더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절 이용했기 때문에 좀 출혈이 나고 있죠. 좀 열었고, 그 다음에 12장의 어떤 이제 그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준비가 됐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요 담도인 데를 확인하고, 오케이,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8mm 정도 확장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담도를 절개를 할 건데, 담도를 절개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담즙이 유출이 이렇게 막혀있던 어떤 담즙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담즙이 나올 것을 생각을 하고 석션 준비한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담도, 여기가 막혀있다 그러면 지금 담도를 지금 열고 있는 겁니다. 담도를 지금 열고 있죠. 그래서 출혈이 나면서 석션을 좀 빨고 있고 여기가 담도고 열고 있고 지금 약간 색깔 바뀌죠. 담즙이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담도를 천천히 12장을 중앙 쪽으로 당기면서 열고 있죠. 그래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스텐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토비아스 측 보면은 이게 나오더라고요. 레드러버를 한 3.5프렌치하고 그 위 프렌치 더 두꺼운 거 이게 한 2개를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것의 길이적인 측면은 실질적으로 요 가까운 곳에서 하기 때문에 요 총담관에서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일부러 구멍을 더 뚫어졌고, 그 다음에, 요 12지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에도 구멍을 더 뚫어주고, 내 생각에는 이 정도만 겹치면 되겠네. 그래서 한 5, 6cm 정도? 그 정도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그렇게 하고 지금 절개한 부분으로 지금 끝부분 레드러버를 지금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드러버를 지금 놓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아마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 레드러버를 들어가서 했던 거죠. 근데 이전에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레드러버가 저기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온 게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절개하는 거 보여줬죠? 그 다음에 레드러버 하고, 근데 이 전에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 전에, 지금 이것은 아까 절개한 다음에 레드러버를 넣기 전에, 절개한 면에서, 막았던 담석을 꺼내는 겁니다. 담석을 꺼내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영상을 보면, 왜 이렇게 빛이 이렇게 할까요? 지금 담석을 꺼내면, 카메라가 어떤 선생님 건지 몰라도 찍었던 게 조금 성능이 딸리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사이에서 지금 보면 담석 그 막았던 거 이렇게 조금씩 꺼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담석을 꺼내고 그 다음에 아까 레드러버를 넣었을 때 쏙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 담석적인 측면들이 거기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나왔던 것들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레드러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절개했던 담도를 육제로 맥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육제로 흡성 맥손으로 지금 치밀하게 봉합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레드러버는 총단관에서부터 지금 12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야가 혹시라도 빠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이 담도 있는 데를 지금 봉합을 하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작은 봉합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그 담도 내에 있는 어떤 레드러버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같이 관통해서 봉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이 레드러버를 앞뒤로 움직여 보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확인되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담도 내 관관까지 침범해서 그 스텐트인 레드러버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면서 지금 이 영상은 지금 담도를 천천히 봉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담도가 다 봉합이 됐다. 담도가 다 봉합이 됐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진 순서가 조금 틀렸는데 담도가 야가 좀 더 앞에 있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또 편집하다가 보니까 그러네요. 담도가 다 봉합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요 레드러버 끝을 흡수성으로 이 12장의 점막을 지나서 근육층인 데까지 봉합을 해서 한 발을만 꼬맸어요. 어차피 요 흡수성이 녹아서 뚝 떨어지면 이렇게 녹아서 힘을 잃게 되면 야는 그냥 쏙 빠져 나오라고. 어차피 요 12장하고 저 담도가 뭐 힐링되는 건 며칠이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12장 점막과 근육층 하고 요 레드러버 끝부분이 지금 봉합을 하고 있는 지금 영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끝과 지금 근육층 한 방울 떴죠. 그래서 지금 봉합을 해서 끝부분만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더 밀어 넣어서 텐션 유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봉합하고 있는 모습. 실이 조금 작아가지고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이 됐다.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이거는 지금 그 담도하는 건데, 사진 순서 편집이 좀 잘 못돼서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레드러버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12지장을 닫죠. 12지장을 닫으면 되죠. 12장을 이제, 우리 그냥 그 장 하듯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봉합을 해서 12장을 지금 닫고 있는 거잖아. 물론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시간도 걸렸고 그러니까 단단으로 지금 천천히 아마 맥송 사제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사 사제로 정도 흡성으로 천천히 봉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쵸. 이게 이제 봉합을 하고. 그럼 이제 봉합이 12장까지, 봉합이 됐을 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세장하는 모습이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장 충분히 해주고, 그래도 아주 이렇게 절식되어 있는 상태고 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세장 해주고, 그 다음에, 복강을 닫아서, 수술이 끝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콜레독철 스텐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담낭을 절개를 하던, 절제를 하던, 담관을 절개를 하던, 담관하고, 담관을 다시 이렇게 문합을, 12장 쪽에 다시 문합을 해서, 이식을 하던, 또, 담낭하고, 12장하고 또는 담낭하고 공장하고 문합을 하던 이런 거적인 측면이 이제 선택될 수 있죠. 거듭하게 하는데 내가 요 헤파틱 덕트에 뭔가가 막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확장이 되죠. 그것은 살짝 절개를 하고 그 막혔던 담석이라고 하면 꺼내주면 되죠. 꺼내주고 충분히 플러싱하고 여기만 잘 닫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기가 불안하다. 그러면 뭐 스텐트까지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문제가 또 될 수 있지만 그게 여기서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선택지가 많지가 않죠. 뭐가 됐던 절개를 해서 꺼내야 되고 정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스텐트까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담낭의 문제 또는 담낭의 문제인데 이게 점액낭종. 그래서 절제해서 빼주면 되고 제거하는 거. 점액낭종을 담낭 절개 수술에서 담낭을 살리는 것이 좀 위험하죠. 점액낭종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이제 담석만 명확하게 있다 그랬을 때는 절개해서 빼주고 플러싱 충분히 해주고 담낭을 살리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총담관에서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대부분 문제가 총담관에서 뭐가 관 내에 어떤 폐색이 있다고 했을 때 뮤코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하지만 담낭과가 문제가 같이 되기 때문에 절개하고 플래시하고 되지만 담석이 문제가 됐다 했을 때는 그 위치 거기에 따라서 하나는 절개해서 꺼내주고 봉합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스텐트까지 장착을 할 것이냐 또는 이미 손댈 수 없는 상황까지 여기가 망가졌다 그랬을 때는 담낭을 12지장이나 또는 어떤 공장에 문합을 할 것이냐 이런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에 뭐 종양이 생긴다거나 또는 췌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종양이 생긴다 그러면서 요 입구를 막았다. 이것은 스텐트를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랬을 때는 담낭이 살아있다 그러면 담낭을 저쪽 12지장이나 공장 쪽에 연결을 해줘서 뭐라고 할까요? 생산되는 어떤 담즙들이 여기서 담당에서 장으로 바로 연결되게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담도와 관계되어 있는 외과적인 개념을 좀 봤는데, 결국은 정리하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고, 여튼, 혹시 뭐 궁금하거나 뭐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성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 여튼 오늘 이 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는 마음으로
좀 조금 심도 깊게 봤으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청하고 같이 공부해 주신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그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